저녁 식탁의 조명은 평소보다 훨씬 차갑게 느껴졌다. 스테인레스 스틸 프라이팬에서 나는 볶음밥의 향기도 예전처럼 입맛을 돋우지 못하고 그저 공기 중에 둥둥 떠 있을 뿐이었다. 남편 김민주는 숟가락을 그릇에 내려놓는 소리를 크게 내며 나를 향한 시선이 평소와는 달리 결정적이었다. 나는 아직 입에 담은 밥을 삼키지 못한 채 그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수진아, 이혼하자. 그의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이 차분했고 오히려 그 차분함이 더욱 가슴을 꼭 조이는 듯했다. 나는 눈썹을 살짝 찌푸리며 다시 숟가락을 집어 볶음밥을 떠올렸다. 입안에 퍼지는 감자와 당근의 맛이 무미건조하게 느껴지는 동안 나는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이미 예감은 하고 있었다. 최근 그가 집에 늦게 돌아오고 전화를 받을 때마다 창밖을 보며 속삭이는 모습, 심지어 옷깃에 묻어오는 낯선 향수 냄새 모든 게 이런 결론으로 이어질 것임을 나는 알고 있었지만 직접 그 입에서 들으니 여전히 이상한 기분이었다. 왜? 나는 숟가락을 다시 그릇에 내려놓고 물었다. 목소리는 놀랍게도 안정적이었고 심지어 나 자신도 그 차가움에 놀랐다. 충격은 잠시 스쳐 지나가고 대신 오랜 시간 쌓여온 지루함과 실망이 가슴을 채웠다. 민주는 씹는 듯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그녀와 결혼할 거다. 그녀는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이고 너와의 결혼은 이미 의미가 없어졌다. 그녀가 누군지 나는 알고 있었다. 그의 회사에서 일하는 신입사원, 나보다 10살 어린 여자. 민주는 지난달 생일 파티에서 그녀를 데리고 왔을 때 팀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동료라고 소개했지만 그녀가 민준을 바라보는 눈빛은 동료 사이에 그런 게 아니었다. 나는 그때 이미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했지만 민주는 그런 나의 태도를 무심한 성격으로 오해했을 뿐이다. 의미가 없어졌다고? 나는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가 비웃음인지 슬픔인지 나도 잘 모르겠었다. 우리가 함께 5년을 살았고 내 회사가 파산 직전일 때 내 유산을 투자해서 구했던 것도 잊은 건가? 민주는 내 말에 얼굴이 살짝 붉어졌지만 곧 다시 거만한 표정으로 되돌렸다. 그건 이미 지난 일이다. 지금 내 회사는 잘 돌아가고 있고 나는 그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 넌 그냥 이혼서에 서명해주면 된다. 위약금은 내가 알아서 준비할 테니 너는 그냥 받고 떠나면 된다. 그의 말은 마치 나를 버리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처럼 들렸다. 나는 식탁 위에 물컵을 집어들고 물을 마시며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물이 목을 지나갈 때 차가운 느낌이 전해지고 나는 마음속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충격보다는 차가움이 먼저 다가왔고 그 차가움이 나를 태어나게 만드는 것 같았다. 좋아, 생각해볼게. 나는 물컵을 다시 내려놓고 말했다. 민주는 예상치 못한 내 반응에 눈을 크게 뜨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아마 나가서 울거나 항변할 거라고 예상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런 감정을 보여주지 않았다. 이미 내 마음속에는 다른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민주는 조금 당황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숟가락을 집었다. 좋아. 내일까지 답변해줘. 나는 그녀와 빨리 결혼하고 싶다. 나는 그의 말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다시 볶음밥을 떠먹었다. 입안의 맛은 여전히 없었지만 나는 천천히 씹고 삼키며 민준의 모습을 눈으로 추적했다. 그가 자신의 결정에 확신하는 듯 먹는 모습을 보며 나는 마음속으로 미소를 지었다. 곧 그가 후회할 날이 올 것임을 나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민주는 저녁을 마치고 내일까지 답변 꼭 해줘라고 다시 한번 강조한 뒤 서재로 갔다. 문을 닫기 직전 그는 핸드폰을 꺼내며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그 표정은 나에게 보여준 어떤 표정보다도 따뜻했다. 나는 식탁 위의 그릇들을 하나씩 모으며 그의 문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분명히 그녀에게 전화하는 소리였다.
싱크대에서 물을 틀어 그릇을 닦을 때 시선이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에 닿았다. 눈 밑에는 살짝 죽은 깨가 보이고 머리카락에도 몇 가닥 흰머리가 보였다. 결혼한 지 5년 동안 나는 민준의 회사와 집에만 모든 시간을 쏟아부었다. 그의 스케줄 관리, 직원들과의 관계 조율, 심지어 회사 파티 때 음식까지 직접 준비했는데 결국 이런 모습으로 나를 버리려는 것이다. 그때 냉장고 위에 놓인 사진 프레임이 눈에 들어왔다. 3년 전 민준의 회사가 첫 이익을 기록했을 때 찍은 사진이다. 민준은 팔을 내 어깨에 두르고 환하게 웃고 있었고 나는 그 옆에서 작게 웃고 있었다. 그때 민준은 수진아, 너 없으면 나 못해라고 속삭여줬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말을 완전히 잊은 듯하다. 나는 그릇을 다 닦고 부엌을 정리한 뒤 안방으로 갔다. 옷장 뒤쪽에 숨겨진 금고를 열었는데 금고 안에는 나의 유산 증명서와 함께 민준의 회사에 투자했을 때 받은 문서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다. 가장 위에 있는 건 회사 지분 및 총지배권 계약서였다. 3년 전 민준의 회사는 대형 거래 실패로 인해 파산 직전 상태였다. 그는 매일 밤 울며 다 끝났다고 말했고 심지어 자살까지 생각했을 정도였다. 그때 나는 어머니가 세상에 남겨준 유산 5억 원을 꺼냈다. 그 돈은 어머니가 평생 저축한 전 재산이었고 나는 그것을 아끼지 않고 민준에게 건넸다. 이 돈으로 회사를 구해. 하지만 계약서에 이 조항을 추가해줘라고 나는 당시 변호사에게 말했다. 그 조항은 투자금 5억 원에 따른 51% 지분 소유 및 회사 경영에 대한 총지배권, 즉 민준이 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좋지만 핵심 결정은 나의 승인이 필요하며 언제든지 이 권리를 회수하거나 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민준은 당시 너무나 급해서 계약서를 자세히 보지도 않고 서명했다. 그는 단지 수진아, 정말 고마워. 나는 너에게 영원히 감사할게라고만 말했을 뿐, 이 계약서가 나중에 그의 운명을 바꿀 것이라는 걸 꿈에도 몰랐다. 나는 계약서를 펼쳐 손으로 그림자 자국을 따라 쓴 김민준 서명을 보았다. 당시 그는 기쁨으로 눈물을 흘리며 서명했지만 이제는 그 돈과 권리로 세운 자신의 세계에서 나를 쫓아내려고 한다. 금고를 닫을 때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변호사이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방금 떠올린 기억과 함께 이제 진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변호사님, 혹시 지난번에 말씀드린 계약서의 법적 효력? 나는 전화를 받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변호사의 답변은 나의 기대와 같았다. 양해해 주십시오, 박수진 씨. 계약서는 완전히 유효하며 당신은 언제든지 총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다시 서재 쪽을 바라보았다. 안에서는 민준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아마도 그 여자와 미래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겠지. 나는 창가로 걸어가 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불빛은 밝았지만 민준은 자신의 발밑에 다가온 심연을 보지 못했다. 나는 주머니 속 열쇠를 살며시 쓰다듬었다. 회사 재무실과 사장실을 열 수 있는 열쇠였다. 민준이 고마워하며 내게 건네주며 이제 회사도 내 집이야라고 말했던 바로 그 열쇠였다. 지금 이 열쇠가 나의 반격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른 아침, 부엌에는 민준이 즐겨 먹는 계란 후라이와 토스트가 차려져 있었다. 나는 커피를 따르는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겨울 새벽은 아직 어둡고 거리에는 아주 드물게 차가 지나가는 소리만 들렸다. 그때 안방 문이 열리고 민준이 나왔는데 그는 핸드폰을 붙들고 계속해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커피 안 따뜻한데? 그는 식탁에 앉자마자 토스트를 건드린 뒤 눈썹을 찌푸렸다. 나는 커피포트 들고 그의 잔에 다시 따라주었다. 오늘도 회사 일 있어? 내가 말을 걸었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핸드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몇 초 뒤 그는 문자를 보내고 나서야 나를 살짝 쳐다보았다. 응, 그녀랑 점심 약속 있으니까 일찍 나가야 해. 그의 목소리에는 웃음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나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주는데 너는 결혼한 5년 동안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지? 나는 커피를 마시며 입을 다물었다. 과거에는 민준이 출근하기 전에 오늘도 수고해라고 말하면 나는 기분이 좋았고 그가 저녁에 늦게 돌아오면 따뜻한 국을 때워 기다렸다. 하지만 그런 나의 마음을 민준은 결코 눈치채지 못했고 이제는 다른 여자의 작은 배려를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며 나를 비교하는 것이다. 내가 그녀를 만나기 전에는 나도 매일 아침 내 도시락을 싸고 저녁에는 국을 때워 기다렸잖아.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민주는 내 말을 무시하며 토스트를 씹는 속도를 빠르게 했다. 그건 그때 일이고 지금은 달라. 넌 너무 답답해서 내 생각을 절대 이해 못해. 그녀는 달라. 내 경영 아이디어도 잘 들어주고 늘 긍정적으로 응원해줘. 넌 그냥 집에서만 쉬고 있을 뿐이잖아. 집에서 쉬고 있다는 그의 말이 가슴을 살짝 찔렀다. 결혼 후 나는 직장을 그만두고 민준의 회사를 돕기 위해 모든 시간을 쏟았다. 직원들의 급여 계산부터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까지 심지어 민준이 잊은 고객의 생일까지 기억해서 선물을 보냈다. 하지만 그 모든 걸 민준은 집에서 쉬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눈을 떼지 않고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조금도 죄책감이 없고 오히려 나를 비판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러니까 이혼서에 서명 좀 빨리 해. 내가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고 회사도 잘 돌아간다. 넌 그냥 위약금 받고 편히 살면 되는 거지? 그는 핸드백을 열고 안에서 하얀 서류를 꺼냈다. 바로 이 이혼 합의서입니다. 이거 좀 봐. 위약금은 500만 원으로 적어줬어. 너라면 충분히 쓸 수 있을 거야. 500만 원. 나의 유산 5억 원으로 구한 회사. 그리고 5년 동안 내가 쏟아낸 시간과 노력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었다. 나는 서류를 손에 받고 펼쳤다. 민준의 서명은 이미 끝나 있고 나의 서명란만 비어 있었다. 이 금액으로 5년을 상상할 수 있냐? 나는 서류를 접어 민준에게 돌려주었다. 그의 눈빛이 살짝 불쾌해졌지만 곧 다시 거만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500만 원도 너에게는 많아. 너는 직장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모르잖아. 나도 너를 위해 고려해서 이 금액을 정한 거야? 나는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그의 오만함이 어디까지 갈지 정말 궁금했다. 알겠어. 나중에 답변해 줄게. 나는 서류를 식탁 위에 놓고 말했다. 민주는 급하게 커피를 마시고 오늘 안에 답변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한 뒤 손가방을 메고 문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나는 다시 식탁 위에 이혼 합의서를 집어들었다. 500만 원이라는 숫자를 보며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곧 너는 이보다 훨씬 큰 걸 잃을 거야, 민준아.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이 변호사의 이름이 화면에 떴다. 나는 전화를 받고 미소를 지었다. 이 변호사님, 준비는 어떠신가요? 박수진 씨, 오후 2시에 사무실로 오시면 됩니다. 관련 법률 문서들을 모두 준비해 놓았으니 함께 확인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죠. 이 변호사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선명하게 들려왔다. 나는 약속을 확인한 뒤 전화를 끊고 옷장에서 정장 한 벌을 꺼냈다. 평소에는 집에서 편한 옷을 입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오늘은 다르다. 이 만남은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이다. 출발 전 나는 금고에서 다시 총지배권 계약서와 지분 증명서를 꺼내어 서류 가방에 넣었다. 지난밤 민준이 서재에서 그녀와 통화하며 꿈꾸는 미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다짐했다. 그가 나를 버릴 때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듯이
나도 이제 자신의 선택에 대한 결과를 받아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변호사의 사무실은 서울 강남의 고층 빌딩에 위치해 있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깔끔한 리셉션이 보였고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나를 맞이했다. 박수진 씨 맞으시죠? 이 변호사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따라가는 길에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높은 곳에서 보니 모든 것이 작아 보였고 민준의 회사도 그중 하나로 보였다. 그때 나는 조금 더 차분해졌다. 사무실 안에서는 이 변호사가 이미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있었다. 그는 안경을 벗고 나를 반기며 손짓했다. 앉으세요. 먼저 총지배권 계약서의 유효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나는 의자에 앉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이 변호사는 당시 계약서를 작성해준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 계약서에는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박수진 씨가 투자한 5억 원으로 민준기업의 51%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회사의 핵심 의사결정권과 총지배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민준 씨는 운영 권한만 가지고 있을 뿐 실질적인 주주는 바로 당신이십니다. 그는 펜으로 계약서의 특정 조항을 가리키며 계속 설명했다. 여기 보세요. 주주는 언제든지 총지배권을 회수하고 운영자에게 지분 매각 또는 권리 취소 통지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완전히 법적으로 유효하며 민준 씨가 계약서에 서명했기 때문에 반박할 여지가 없습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지난 며칠간 걱정했던 점이 해소되면서 가슴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럼 이혼과 동시에 권리 취소 통지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공식적인 통지서를 작성해서 민준 씨에게 직접 전달하고 회사의 주주 명부에도 변경 사항을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재무 상태를 최종 확인하는 것이 좋겠죠. 만약 민준 씨가 불법적인 경영 활동을 했다면 추가적인 조치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 변호사는 재무 관련 서류를 꺼내며 덧붙였다. 어제 제가 민준기업의 최근 재무 보고서를 요청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서류를 펼쳐보니 민준의 회사는 최근 몇 달 동안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돈을 쓰고 무리한 투자를 하면서 회사의 재정 상태를 악화시키고 있었다. 하지만 민준은 이 사실을 나에게 전혀 말하지 않고 오히려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렇게 적자 상태인데도 그녀와 결혼해서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있군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 변호사는 조금 웃으며 답했다. 민준 씨는 자신이 운영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만 집중하고 실질적인 주주인 당신의 존재를 잊은 것 같네요. 하지만 이제 그에게 현실을 보여줄 때입니다. 우리는 다음 2시간 동안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먼저 이혼서에 서명하기 전에 공식적인 권리 취소 통지서를 작성하고 민준이 이혼을 요구하는 그날에 함께 전달하기로 했다. 또한 회사 직원들에게도 주주 변경 사실을 통지하고 중요한 경영 결정은 나의 승인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사무실을 나올 때 해는 이미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강남거리는 퇴근 시간이라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나는 그 속에서도 자신의 발걸음이 확고해지는 것을 느꼈다. 지금까지 나는 민준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민준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서류 가방을 탁자 위에 놓고 창밖을 바라보며 핸드폰을 꺼냈다. 그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일 오후에 집에서 이야기하자. 이혼에 대한 답변을 줄게. 보내고 나서 나는 미소를 지었다. 내일은 민준이 평생 잊지 못할 날이 될 것임을 나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오후에 이야기하겠다고 민준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그보다 먼저 찾아온 사람은 예상 밖의 존재였다. 민준이 출근한 지 1시간쯤 지났을 때 현관문 벨이 울렸다.
나는 세탁을 하고 있던 중이라 수건으로 손을 닦고 문을 열었는데 거기에 서 있는 건 민준이 자꾸 언급했던 그녀 회사 신입사원 이율이었다. 그녀는 진한 메이크업에 트렌디한 코트를 입고 손에는 명품 가방을 메고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입가에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집 안을 훑어보았다. 이 집이 민준이랑 살던 곳이군요. 그래도 예쁘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높고 떠들썩했으며 마치 이 집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했다. 누구세요? 그리고 무슨 일로 오셨어요? 나는 문을 조금 더 열고 차분하게 물었다. 그녀는 내 질문에 신경 쓰지 않고 발을 내디뎌 집 안으로 들어오려 했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막았다. 아직 제가 이 집의 주인인데 허락 없이 들어오는 건 안 됩니다. 유리는 내 손을 뿌리치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가 곧 다시 거만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주인. 곧 이혼하잖아요. 민준이 이미 저랑 결혼할 거라고 했어요. 그럼 이 집도 저의 것이 될 테니까 지금 미리 둘러보는 거예요. 그녀는 다시 집 안을 둘러보며 소파나 식탁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소파는 버리고 새로 살 거고 식탁도 너무 낡은 것 같아요. 민준이 저랑 함께 새 집을 꾸밀 거라고 했어요. 나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웃음이 나왔다. 민준이 그녀에게 이런 말들을 했을까 생각하니 그의 무지함이 더욱 웃기게 느껴졌다. 민준이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민준이가 이 집의 소유권을 알고 있나요? 이 집은 결혼 전에 제 이름으로 산 거예요. 나는 가벼운 목소리로 말했다. 유리의 얼굴이 살짝 변했다. 그녀는 아마 이 집이 민준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건 상관없어요. 민준이가 충분히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저랑 함께 새 집을 살 거예요. 당신은 그냥 이혼서에 서명하고 떠나면 되는 거잖아요. 왜 아직까지 망설이는 거예요? 유리는 점점 성가신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민준이는 당신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요. 당신이 없으면 민준이가 훨씬 행복해질 거예요. 저는 민준이의 꿈을 응원해주고 그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인데요. 성장. 나는 눈을 크게 뜨며 되물었다. 민준이 회사가 파산 직전일 때 누가 돈을 투자해서 구했는지 알고 있나요? 민준이가 밤새도록 걱정하며 올 때 누가 그를 위로했는지 알고 있나요? 당신은 그런 과정을 모르고 그저 민준이의 성공만 보고 있는 것 같군요. 유리는 내 말에 답하지 못하고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다. 그건 지난 일이에요. 이제 민준이는 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거니까 당신은 그냥 비켜주세요. 이제 이 집의 주인은 저예요. 그녀는 소리를 지르며 주변의 꽃병을 건드렸고 꽃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났다. 나는 깨진 꽃병 조각을 보며 차분하게 말했다. 이제 당신이 여기서 나가주세요. 안 나가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유리는 내 태도에 겁을 먹은 것 같았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민준에게 전화하려 했지만 나는 그녀의 손목을 가볍게 붙잡았다. 민준에게 전화하기 전에 한 가지 알아두세요. 민준이 지금 가지고 있는 회사는 제가 투자한 것이고 그의 모든 것은 제가 주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 이런 행동을 한다면 민준이 더 큰 손해를 볼 거예요. 유리는 내 눈을 보며 두려워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아마 내 말이 진짜인지 의심하는 것 같다. 나는 그녀의 손을 놓고 문 쪽을 가리켰다. 지금 당장 나가주세요. 다음에 다시 이 집에 오면 친절하게 대하지 않을 거예요. 유리는 입을 다물고 가방을 메고 급히 문을 나갔다. 문을 닫기 직전 그녀는 뒤돌아 당신이 후회할 거예요. 라고 소리쳤지만 나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문을 닫고 깨진 꽃병 조각을 치우면서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민준과 유리가 이렇게 자신들의 잘못을 모르고 오만하게 행동한다면 그들에게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 나의 역할이라고. 나는 핸드폰을 꺼내 이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일 계획대로 진행해 주세요. 준비는 모두 완료했습니다. 그때 민준에게서 문자가 왔다. 오후에 집에서 뭐 먹을까요? 유리에게는 이미 말했으니까 그녀는 오지 않을 거예요. 나는 그의 문자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민준은 아직 유리가 집에 찾아왔던 사실도 모르고 그의 파멸이 얼마나 가까운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았다. 나는 문자에 답하지 않고 오후에 쓸 통지서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오후 1시쯤 민준이 예상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서류 봉투를 손에 들고 얼굴에 짜증 섞인 표정을 하고 있었는데 문을 열자마자 유리한테 무슨 말했어? 라고 소리쳤다. 나는 주방에서 커피를 만들며 뒤돌아보지 않고 답했다. 그냥 집에 오지 말라고 했을 뿐이야. 내 여자가 내 집에 무단으로 들어오려 했으니까. 민주는 발걸음을 옮기며 서류 봉투를 식탁에 내려놓았다. 유리가 나한테 전화했어? 내가 그녀를 협박했다고? 수진아, 너 정말 이상해졌어. 그는 내게 다가와 눈을 부릅뜨며 말했다. 이혼서 준비했으니까 오늘 안에 서명해. 내가 이렇게 괴롭히면 난 더 이상 참지 않을 거다. 나는 커피잔을 들고 식탁에 앉아 서류 봉투를 살짝 눌렀다. 봉투 안에 뭐가 있나? 민주는 입가에 비웃는 미소를 지으며 봉투를 열었다. 그 하얀 이혼 합의서가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났다. 위약금란에는 여전히 5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고 민준의 서명은 이미 끝난 상태였다. 알겠지? 500만 원 받고 떠나면 된다. 너에게는 충분한 금액이고 나는 유리와 빨리 결혼하고 싶다. 민주는 펜을 꺼내 내 앞에 놓았다. 지금 당장 서명해. 내일은 유리와 함께 이사 준비도 해야 하고 시간이 없어. 나는 이혼 서류를 펼쳐 천천히 읽어보았다. 민주는 자신의 재산과 회사에 대한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오직 양측 합의하에 이혼하며 위약금 500만 원 지급이라고만 적혀 있었다. 그는 정말로 내가 투자한 돈과 총지배권을 모두 잊은 것인지 아니면 나를 속이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의 무지함이 더욱 가증스럽게 느껴졌다. 500만 원으로 나의 5년을 살 수 있을까? 나는 펜을 집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민준의 얼굴이 불쾌해지자 나는 천천히 말했다. 너는 정말로 나에게 이 정도밖에 안 주려고 하는 거야? 내가 너의 회사를 구해준 돈, 5년 동안 너를 위해 쏟은 시간과 노력이 모든 게 5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야? 그건 이미 지난 일이고 나는 너에게 위약금을 주는 게 이미 친절한 거다. 민주는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너는 직장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모르잖아. 이 돈으로 적어도 몇 달 동안은 살 수 있을 텐데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마. 나는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이혼서를 접었다. 오늘은 서명하지 않을 거야. 내일 답변해 줄게. 내일 오후에 이 변호사랑 같이 올 테니까 너도 시간 내놔. 민주는 내 말에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변호사. 왜 변호사를 부르는데? 이혼은 우리 사이의 문제인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혼은 훨씬 복잡한 문제야. 나는 서류 가방을 가져와 안에 있는 총지배권 계약서를 살짝 보여주었다. 민준의 눈이 커졌지만 그는 아직 그 문서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것 같았다. 내일 오후 3시에 집에 있으렴. 그때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말해줄게. 민주는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더니 곧 다시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알겠어. 내일 오후 3시에 있을게. 하지만 내가 또 망설이면 난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그는 이혼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핸드백을 메고 서재로 갔다. 문을 닫기 전 그는 뒤돌아 내일 꼭 답변해줘라고 한 번 더 강조했다. 민준이 서재에 들어간 후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핸드폰을 꺼냈다. 그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일 오후 3시에 집으로 오세요. 준비물 모두 챙겨오시고. 변호사는 바로 답장을 보냈다.
알겠습니다. 모든 준비 완료하겠습니다. 그때 서재에서 민준이 유리에게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유리야, 걱정하지 마. 내일 수진이가 서명해 줄 거야. 그럼 우리 다음 주에 결혼식 준비도 시작해. 네, 그래, 너만 있으면 돼. 그의 행복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나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내일이 오면 그는 이 모든 행복을 잃게 될 것이고 그것은 모두 그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혼서와 총지배권 계약서를 다시 확인하고 서류 가방에 넣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의 상황을 상상했다. 민준의 충격받은 표정, 유리의 놀란 모습, 그리고 나는 그들 앞에서 차분하게 모든 것을 설명하는 모습, 이 모든 것이 이미 계획대로 이어질 것이다. 나는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 남은 건 오직 내일을 기다리는 것뿐이다. 내일 오후 3시에 만남을 앞두고 나는 그 전에 민준의 회사를 직접 방문하기로 했다. 아침 10시, 민준이 출근한 지 1시간쯤 지난 뒤 나는 서류 가방에 총지배권 계약서와 신분증을 넣고 차를 몰고 회사로 향했다. 민준의 회사는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중소기업으로 지난 3년 동안 민준이 운영하며 조금씩 성장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 그 진실을 확인할 차례였다. 회사 건물 앞에 차를 세우고 들어가자 리셉션 직원이 나를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방문하셨네요. 민준 대표님 지금 회의 중이신데 직원들은 나를 민준 대표님의 아내로만 알고 있었고 내가 실질적인 주주인 사실은 아무도 몰랐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총지배권 계약서 사본을 내밀었다. 저는 박수진으로 이 회사의 51% 지분 소유주이자 총지배인입니다. 재무부로 가고 싶은데 길을 안내해 주세요. 직원의 얼굴이 깜짝 놀란 채로 변했다. 그는 어리둥절하게 전화를 걸다가 결국 재무부 직원을 불러왔다. 재무부장은 안경을 쓰고 나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계약서를 확인한 뒤에는 곧바로 태연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박수진 주주님, 안녕하십니까? 재무보고서를 준비해 놓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재무부 회의실에 앉자 최근 6개월간의 재무보고서와 거래 내역이 펼쳐졌다. 나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며 숫자를 확인했다. 지난달 회사 수익은 고작 2천만 원에 불과했지만 지출은 5천만 원에 달했고 적자는 이미 3개월째 이어지고 있었다. 그 원인을 찾아보니 민준이 최근 무리한 투자를 했고 또 여러 번 큰 금액을 개인 계좌로 이체한 흔적이 보였다. 이 개인 계좌는 누구의 것인가요? 나는 펜으로 특정 거래 내역을 가리키며 재무부장에게 물었다. 재무부장은 조금 망설인 뒤에 답했다. 이것은 이유리 씨의 계좌입니다. 민준 대표님이 매월 정기적으로 이체하시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결혼 준비 비용이라고 하셔서 큰 금액을 보내셨네요. 내 예상과 같았다. 민준은 회사의 돈을 유리에게 쓰고 무리한 투자로 회사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었지만 그 사실을 나에게 전혀 숨기고 있었다. 그는 매일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거짓말하며 나를 속이려 했던 것이다. 또 이 투자는 무엇인가요? 수익률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나는 또 다른 페이지를 가리키며 물었다. 재무부장은 한숨을 내쉬며 답했다. 이것은 민준 대표님이 친구에게 권유받아 한 투자인데 현재 손실만 누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번 경고했지만 대표님이 듣지 않으셨네요. 나는 재무보고서를 덮고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민준은 자신이 운영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만 집중하고 회사의 실제 상태와 나의 존재는 전혀 무시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모든 거짓말과 오만함이 들통날 시간이 다가왔다. 모든 재무보고서에 사본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민준 대표님께 오후 2시까지 회사에 있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오후 3시에 집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재무부장은 급히 고개를 끄덕이며 직원에게 지시했다. 나는 회의실을 나와 회사 안을 둘러보았다. 직원들이 나를 쳐다보며 속삭이는 모습이 보였지만 나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회사를 나올 때 민준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후 3시 집으로 꼭 오도록. 변호사도 함께 올 테니까. 보내고 나서 나는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혼서와 총지배권 취소 통지서, 재무보고서 사본을 모두 정리하고 변호사에게도 최종 확인 문자를 보냈다. 집에 도착하니 이미 오후 1시가 지났다. 나는 커피를 끓이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민준이 오후 3시에 집에 오면 그는 자신이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의 오만함과 무지함이 만들어낸 결과를 직접 보게 될 것이고 그때 그는 후회할 것이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커피잔을 들었다. 이제 모든 준비는 완료되었다. 오후 3시 정각,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주는 얼굴에 짜증과 긴급함이 섞인 표정을 하고 들어왔으며 손에는 핸드폰을 꽉 쥐고 있었다. 변호사는 어디 있냐? 빨리 이혼서에 서명하고 끝내자. 나는 유리랑 약속도 있는데. 그는 식탁에 앉으려 했지만 문 앞에서 이 변호사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눈을 크게 떴다. 이 사람이 누구야? 수진아, 무슨 짓을 하려는 거지?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명함을 내밀었다. 김민준 씨, 안녕하세요. 저는 박수진 씨의 법률 대리인 이모입니다. 오늘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나는 민준의 시선을 받으며 천천히 식탁에 앉았다. 내가 원했던 대로 이혼해도 좋다. 민준의 눈이 깜짝 커졌고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정말. 그럼 서명하자. 왜 변호사를 불렀어? 쓸데없이 시간 끌려고. 그는 서류 가방에서 이혼 합의서를 꺼내 펼쳐보려 하자 내가 그의 손을 막았다. 하지만 이혼과 함께 알려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 나는 이 변호사에게 눈짓했고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 식탁에 놓았다. 김민준 씨, 먼저 이 문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에는 총지배권 계약서 사본, 회사 지분 증명서, 재무보고서 사본, 그리고 총지배권 취소 통지서가 함께 들어 있었다. 민주는 의아한 표정으로 문서를 펼쳤다. 처음에는 가벼운 표정이었지만 계약서 내용을 읽으면서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이게 무슨 소리야? 수진아, 너 이거 위조한 거지? 그는 계약서를 휘저으며 소리쳤다. 내 회사인데 내가 총지배인이라고? 말도 안 돼.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계약서에 있는 서명을 확인해 보세요. 이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하며 펜으로 민준의 서명 부분을 가리켰다. 3년 전 당신의 회사가 파산 직전이었을 때 박수진 씨가 5억 원의 유산을 투자하셨고 당신은 이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계약서 제5조에 명시된 대로 박수진 씨는 민준기업의 51% 지분 소유주이자 총지배인으로서 언제든지 총지배권을 취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민준은 계약서를 다시 읽으며 손이 떨렸다. 그는 당시 너무 급해서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보지 않고 서명했던 기억이 떠올랐을 것이다. 그 돈은 내가 갚을 수 있잖아. 수진아, 너 미쳤어. 이 회사는 내가 운영한 거야. 그는 나에게 다가오려 했지만 이 변호사가 그를 막았다. 김민준 씨, 감정적인 반응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변호사는 총지배권 취소 통지서를 앞으로 내밀었다. 오늘부로 박수진 씨는 민준기업의 총지배권을 회수하며 당신의 운영 권한을 즉시 취소합니다. 또한 회사의 재무 상태를 확인한 결과 당신은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무리한 투자를 하여 적자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는 계약서 위반에 해당하므로 추가적인 법적 조치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나는 민준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차분하게 말했다. 내가 나에게 이혼을 강요하며 500만 원의 위약금만 주겠다고 했을 때 나는 내가 이 계약서를 잊은 줄 알았다. 하지만 내가 너무 오만하고 무지했으니까 이제 현실을 직접 보게 해주는 거야? 민주는 통지서를 집어 던졌다. 이건 무효야. 내가 모르게 한 거니까. 수진아, 우리 다시 이야기하자. 이혼은 하지 않고 너에게 지분을 더 주고. 그는 급히 변명하려 했지만 나는 이미 듣고 싶지 않았다. 이혼은 내가 원했던 거고 이제는 되돌릴 수 없어. 나는 이혼 합의서를 앞으로 가져와 펜을 집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한 500만 원의 위약금은 없다. 내가 회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금액을 상환해야 하며 이혼 후 재산 분할은 법적인 절차에 따를 것이다. 나는 이혼 합의서에 서명한 뒤 변호사에게 건넸다. 이제 모든 절차는 법적인 과정에 따라 진행하겠다. 내가 더 이상 회사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겠으니 준비해라. 민주는 바닥에 주저앉으려는 듯 몸이 흔들렸고 그의 눈에는 충격과 절망이 가득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알게 된 것 같았다. 민주는 바닥에 주저앉으려는 듯 몸을 흔들며 다시 계약서를 붙잡아 보려 했지만 손이 떨려 문서를 제대로 펼 수도 없었다. 거짓말. 이거 위조한 거야. 수진아, 너 정말 이렇게 할 거야? 우리 결혼한 지 5년인데? 그의 목소리는 갑자기 꺾이며 울먹임이 섞였고 예전에 회사가 파산 직전일 때 눈물을 흘리던 모습이 겹쳐졌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다. 그가 나를 버리려고 이혼을 강요하고 유리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꿈꿀 때는 전혀 내 마음을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5년 동안 나는 내 회사와 집에 모든 걸 바쳤다. 내가 올 때 위로해주고 내가 어려울 때 돈을 내주고 하지만 내가 나에게 한 건 이혼과 모욕뿐이었다. 나는 차분하게 말하며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이 변호사는 추가로 법적 근거를 설명하며 민준의 반론을 막았다. 김민준 씨, 이 계약서는 공증된 문서이며 당신의 서명과 지문이 확인되었습니다. 위조 주장은 전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박수진 씨가 총지배권을 행사하는 것은 완전히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이며 당신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추후 법적 책임을 묻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민주는 변호사의 말을 듣고 점점 더 창백해졌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유리에게 전화를 걸려 했지만 화면을 보며 손을 멈췄다. 아마 그는 유리에게 이 상황을 말하기를 망설이는 것 같다. 유리는 민준이 성공한 사업가라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 이제 그가 회사마저 잃게 될 것임을 알게 되면 어떻게 반응할지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수진아, 제발 좀 봐줘. 내가 잘못했어. 이혼하지 않을게. 유리랑도 끝낼게. 다시 우리 사이를 되돌리자. 민주는 무릎을 꿇고 나를 붙잡으려 했지만 나는 뒤로 물러섰다. 되돌릴 수 없어. 내가 이혼을 강요했을 때, 내가 유리와 함께 미래를 꿈꿀 때 이미 우리 사이엔 끝이었다. 그는 절망에 빠져 바닥에 앉아 눈물을 흘렸다. 그럼 나는 어쩌란 말이야? 회사도 잃고 유리도 떠날 거고 모든 게 끝나버렸어. 그의 말엔 비명 같은 소리가 섞였고 예전에 보여준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나는 그의 모습을 보며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은 그가 스스로 선택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김민준 씨, 오늘부터 회사의 모든 경영 결정은 박수진 씨의 승인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또한 이혼 절차는 법적인 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니 연락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는 나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나갔다. 집에는 나와 민준만 남았다. 민준은 여전히 바닥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지난 5년 동안의 시간이 영화처럼 지나가는 것 같았다.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결혼했을 때의 행복, 그리고 점점 멀어져가는 우리 사이.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은 과거의 일이 되었다. 넌 이 집에서 나가야 해. 나는 민준에게 말했다. 이 집은 내 이름으로 산 것이고 너에게는 더 이상 머무를 곳이 없다. 민준은 내 말을 듣고 천천히 일어났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핸드백을 챙겨 문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나는 마음속에 오랜 시간 쌓였던 무거움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식탁 위에 서류를 정리하고 민준이 떠난 자리를 바라보았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살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민준의 붕괴는 나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준 것이라고 생각했다. 민준이 떠난 후 집은 잠시 쓸쓸함을 감쌌지만 그보다는 오랜 시간 압박받던 마음이 풀리는 느낌이 더 컸다. 나는 식탁 위의 서류를 다시 정리하고 이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내 이혼 절차를 진행하라고 요청했다. 변호사는 빠르게 답변을 보내왔고 민준이 법적 절차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대응 방안도 제시해 주었다. 하지만 민준은 이미 절망에 빠져 있었기에 별다른 반발 없이 이혼 서류에 서명하는 것으로 끝났다. 이혼 절차가 마무리된 후 나는 민준 기업의 재정 상태를 정리하기 위해 회사에 자주 출근했다. 재무부장과 직원들과 함께 적자를 메우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민준이 한 무리한 투자는 철회하며 회사를 정상 궤도에 올렸다. 직원들은 처음에는 내가 총지배인이라는 사실에 놀랐지만 점차 내 경영 방침에 신뢰를 보이기 시작했다. 몇 달 후 회사는 다시 흑자를 기록했고 나는 이를 통해 자신감을 얻었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회사를 안정화시킨 후 지분을 매각하기로 했다. 민준이 꿈꾸었던 회사이지만 나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꿈이 있었기 때문이다. 결혼 전 나는 디자인을 공부했고 개인 스튜디오를 차리는 것이 내 진정한 꿈이었다. 하지만 민준의 회사를 위해 그 꿈을 포기했던 것이다. 이제 그 꿈을 이루는 시간이 되었다. 회사 지분 매각은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나는 그 돈으로 서울 강남에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었다. 스튜디오 이름은 어머니가 내게 지어준 이름에서 따 수진 스튜디오로 정했고 창문이 크게 열려 있어 자연광이 가득 들어오는 공간으로 꾸몄다. 첫 프로젝트는 친구의 카페 인테리어 디자인이었고 결과물이 좋은 평가를 받으며 스튜디오의 이름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다. 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나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쌓았다. 예전에는 민준의 그림자 속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고 그런 삶이 정말 행복했다. 가끔 민준의 소식을 들을 때도 있었는데 그는 유리와도 헤어지고 회사를 잃은 후 다른 회사에서 일하는 것으로 끝났다고 들었다. 나는 그에 대해 특별한 감정은 느끼지 않았다. 과거는 과거로 묻고 앞으로의 삶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오후 스튜디오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디자인 도면을 보고 있었다. 밖에는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웃으며 걷고 있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고 친구의 문자가 왔다. 다음 주 주말에 카페에서 만나자. 내 스튜디오 성공 축하해. 나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창밖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다. 민준이 나에게 이혼을 강요했을 때 나는 충격과 슬픔을 느꼈지만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준 것이라고 생각했다. 만약 민준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그의 회사와 집에 얽매인 채 살고 있었을 것이다. 이제 나는 자신의 꿈을 이루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저녁이 되어 스튜디오를 마감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어머니의 사진을 보며 속삭였다. 엄마, 나 이제 꿈을 이루고 있어요. 행복해요.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이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다. 집에 도착하니 창문에 달린 조명이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커피를 끓이며 오늘 하루를 정리했다. 스튜디오에서 진행한 프로젝트, 만난 사람들, 그리고 내일 계획하는 일들. 모든 것이 새롭고 희망차게 느껴졌다. 과거의 아픔은 여전히 기억에 남지만 그것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다고 생각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디자이너 박수진으로 살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 자신을 위해, 내 꿈을 위해 살아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나의 진정한 새로운 시작이다. 이야기 끝.